강남의 저녁은 고요했다. 한강의 잔잔한 물소리가 도시의 불빛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리 가족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갑작스럽게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그 고요를 갈랐다. 6살 하연은 거실 한가운데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떨렸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발밑에 흩어져 있었다. 계모지수는 붉은 입술과 차가운 눈빛으로 하연을 노려보며 다가왔다. 지수의 손에 든 가위가 차갑게 빛났다. 너 또 뭘 망쳤어? 하연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하연이 변명할 틈도 없이 지수는 그녀의 팔을 잡아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다. 차가운 돌계단 위로 하연의 검은 머리카락 첫 가닥이 떨어졌다.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비명이 공기를 찢었다. 엄마 제발 머리 자르지 마세요. 하지만 지수는 하연의 손목을 세게 쥐며 소리쳤다. 쓸모없는 것 망치기만 해. 또 한 가닥 머리가 돌 위로 떨어졌다. 하연은 숨을 헐떡이며 벗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녀의 작은 몸이 떨렸다. 마당에는 이웃들이 모여들었다. 일부는 속삭였고 일부는 고개를 돌렸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듯했다. 하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깨달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지수가 하연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가위를 높이 들었다. 그 순간 문 앞에서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다. 검은 차가 멈췄고 하연의 아버지 민재가 내렸다. 40세의 사업가 그는 검은 정장에 백발이 섞인 머리 한 손엔 가죽 서류 가방, 다른 손엔 하연을 위한 녹색 공룡 인형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이 마당을 훑었다. 하연이 울며 고르지 않게 잘린 머리로 서 있고 지수가 가위를 그녀의 머리에 대고 있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개 짖는 소리마저 멈췄다. 민재가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그림자가 돌계단을 덮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웠다. 지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수가 움찔하며 가위를 내렸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부드러워졌다. 눈에 눈물이 고인 듯했다. 민재 오해해요.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유리잔을 깨뜨렸어요. 난 그냥 교육하려 했어요. 하지만 하연은 돌 위에 웅크린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붉은 눈이 마지막 희망처럼 빛났다. 민재의 시선이 차가웠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다. 교육 이웃들 앞에서 아이 머리를 자르는 게 교육이야. 그는 하연을 안아 올렸다. 그녀가 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다. 아빠 무서워요. 하연이 속삭였다. 그 말이 민재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지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충분히 봤어.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방금 전까지 가위를 휘두르며 소리 지르던 그녀가 이제 무해한 척했다. 민재는 내 아내야.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네가 말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단호했다. 돌봄은 이런 게 아니야. 굴욕과 고통이 아니야. 그는 하연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웃 박 할머니가 마당에 서서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불쌍한 아이. 하연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어깨에 더 세게 몸을 붙였다. 민재는 그녀를 방에 눕히고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는 서재로 가서 책상을 열었다. 깨끗한 종이를 꺼낸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단호히 썼다. 이혼 신청서. 하연의 머리카락 한때 그녀의 어머니를 닮았던 부드러운 검은 머리가 이제 계단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창밖 한강을 보며 다짐했다. 내 딸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지수의 행동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인함이었다. 민재는 하연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곰 인형과 공룡을 안고 잠들어 있었다. 그는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아빠가 널 지킬게.
그의 결심은 단단했다. 지수는 이 집을 떠나야 했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다. 변호사 김우성에게 연락해 말했다. 준비 시작합시다. 지수가 한 짓 다 밝혀낼 겁니다. 김우성은 단호히 답했다.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연을 위해 그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강의 물결이 창밖에서 반짝였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했다. 민재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공룡 인형을 손에 쥐었다. 이건 하연의 희망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거야. 밤이 깊어지며 빌라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민재의 결심이 단단히 뿌리내렸다. 하연의 미래는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보며 계획을 세웠다. 지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하연의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연의 방으로 다시 갔다. 그녀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맹세했다. 너는 다시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의 눈이 한강에 반짝이는 물결을 따라갔다. 그 빛은 희망처럼 보였다. 민재는 하연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 안에서 따뜻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건 우리의 시작이야, 하연. 그는 서재로 돌아가 이혼 서류를 다시 보았다. 각 글자가 그의 결심을 강화했다. 지수는 더 이상 이 집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연의 삶에서 사라질 것이다. 민재는 창밖을 보며 한강의 물결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 흐름처럼 그는 하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김우성에게 다시 연락했다. 모든 증거를 준비해 주세요. 지수가 한 짓 하나도 빠뜨리지 않을 겁니다. 김우성은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민재 씨. 법정에서 이길 겁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연의 방으로 돌아가 그녀가 잠든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평온했다. 그는 속삭였다.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 약속은 그의 심장에 새겨졌다. 한강의 밤은 고요했지만 민재의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하연을 위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는 창밖을 보며 계획을 세웠다. 지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하연의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연의 방으로 다시 갔다. 그녀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맹세했다. 너는 다시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의 눈이 한강에 반짝이는 물결을 따라갔다. 그 빛은 희망처럼 보였다. 민재는 하연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 안에서 따뜻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건 우리의 시작이야, 하연. 그는 서재로 돌아가 이혼 서류를 다시 보았다. 각 글자가 그의 결심을 단단히 했다. 지수는 더 이상 이 집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연의 삶에서 사라질 것이다. 민재는 창밖을 보며 한강의 물결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 흐름처럼 그는 하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김우성에게 다시 연락했다. 모든 증거를 준비해 주세요. 지수가 한 짓 하나도 빠뜨리지 않을 겁니다. 김우성은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민재 씨. 법정에서 이길 겁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연의 방으로 돌아가 그녀가 잠든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평온했다. 그는 속삭였다.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 약속은 그의 심장에 새겨졌다. 한강의 밤은 고요했지만 민재의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하연을 위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는 창밖을 보며 계획을 세웠다. 지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하연의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연의 방으로 다시 갔다. 그녀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맹세했다. 너는 다시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의 눈이 한강의 반짝이는 물결을 따라갔다. 그 빛은 희망처럼 보였다. 민재는 하연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 안에서 따뜻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건 우리의 시작이야, 하연. 그는 서재로 돌아가 이혼 서류를 다시 보았다. 각 글자가 그의 결심을 단단히 했다. 지수는 더 이상 이 집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연의 삶에서 사라질 것이다. 민재는 창밖을 보며 한강의 물결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 흐름처럼 그는 하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김우성에게 다시 연락했다. 모든 증거를 준비해 주세요. 지수가 한 짓 하나도 빠뜨리지 않을 겁니다. 김우성은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민재 씨. 법정에서 이길 겁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연의 방으로 돌아가 그녀가 잠든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평온했다. 그는 속삭였다.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 약속은 그의 심장에 새겨졌다. 한강의 밤은 고요했지만 민재의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하연을 위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연의 겁에 질린 눈빛, 그녀의 작은 손에 묻은 희미한 멍자국, 그리고 침묵 속에 숨겨진 두려움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책상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짚었다. 사업에 몰두하느라 집을 비운 날들이 너무 많았다. 지수의 부드러운 말과 미소 뒤에 숨은 진실을 보지 못했다. 하연이 왜 점점 말이 없어졌는지, 왜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의 품에 더 세게 안기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그의 딸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그는 하연의 방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었다. 소녀는 곰 인형과 녹색 공룡을 끌어안고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민재는 그녀의 이마에 깃든 작은 주름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맹세했다. 다시는 너를 외롭게 두지 않을게. 아침 민재는 하연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교문에서 수진 선생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연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자주 졸아요. 팔에 멍이 있었는데 물어보니 그냥 웃기만 했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했어요. 민재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선생님. 제가 몰랐던 게 많았어요. 이제 바로잡겠습니다. 수진은 부드럽게 답했다. 하연이는 착한 아이예요. 그저 사랑과 안전이 필요할 뿐이에요. 학교를 떠나며 민재는 하연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까? 민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우리 같이 뭘 만들어 보자. 하연의 눈이 잠깐 빛났다. 그 미소가 그의 결심을 더 굳혔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회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뜬 알림이 그의 숨을 멈추게 했다. 누군가 그의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무단으로 접근하려 했다. 로그를 확인하자 접속이 이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손이 떨렸다. 지수였다. 그는 그녀의 이메일 계정을 확인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민재의 경쟁자인 강대회에게 민감한 프로젝트 파일을 전송했다. 이메일에는 민재의 회사가 입찰 중인 계약의 세부 사항이 담겨 있었다. 배신의 칼이 그의 심장을 깊이 찔렀다. 그는 지수를 거실로 불러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으로 아무 일 없는 듯 미소 지었다. 민재는 차갑게 물었다. 왜 강대회에게 회사 파일을 보냈어?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무슨 소리야? 민재 오해야. 난 그런 적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민재는 이메일 사본을 그녀 앞에 놓았다. 이건 오해가 아니야, 지수. 넌 내 딸을 학대하고 내 사업까지 배신했어. 지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부인했다. 증거가 조작된 거야. 날 믿어, 민재.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지수에게 말했다. 내일까지 짐을 싸. 이 집에서 나가. 지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날 이렇게 쉽게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난 내 아내야.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아내가 아니야. 그날 저녁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 박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뜨개질한 모자를 내밀며 말했다. 민재, 내가 너무 오래 침묵했어요. 하연이가 추운 날씨에 밖에 혼자 있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지수가 문을 잠갔다며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었어요. 난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안해요.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탓이 아니에요. 제가 눈이 멀었죠. 하지만 이제 바뀔 거예요. 박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연이를 지켜주세요. 민재는 약속했다. 그날 밤 그는 하연의 방에 앉아 그녀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곰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빠가 널 지킬게. 그는 서재로 돌아와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종이에 펜을 대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썼다. 이혼 신청서. 그는 지수가 단순히 계모로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뢰를 완전히 짓밟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로 향했다. 그는 보안팀에 지수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하고 강대우와의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법무팀을 소집했다.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 그는 하연을 데리러 학교에 들렀다. 하연은 교실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공룡 인형을 쥐고 있었다. 아빠, 오늘 재밌는 거 할까?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집에 가서 그림 그리자. 네가 좋아하는 거 그릴 수 있어. 하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그 미소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집에 돌아와 민재는 하연과 함께 부엌에 섰다. 그는 서툴게 김밥을 말아보았다. 하연은 웃으며 말했다. 아빠, 이거 좀 이상해 보여.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맛은 괜찮을 거야. 둘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식탁 위에는 곰 인형과 공룡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연은 말했다. 아빠, 이거 엄마가 준 곰이야. 그리고 이건 아빠가 준 공룡. 둘 다 내 보물이야. 민재의 눈이 따뜻해졌다. 그는 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내 보물이야, 하연. 그날 밤 민재는 하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잠들었다. 민재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결심했다. 지수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는 하연을 지키고 자신의 사업을 지킬 것이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김우성 변호사는 즉시 답장했다.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지수의 행동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연의 방으로 돌아가 그녀가 잠든 모습을 다시 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공룡의 꼬리를 쥐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널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 약속은 그의 마음 깊이 새겨졌다. 지수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하연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함께 쌓아갈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법정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밝은 조명이 홀을 비추었지만 그 빛은 차갑게 느껴졌다. 민재는 하연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 변호사 김우성이 서류를 정리하며 준비를 마쳤다. 지수는 반대편에 앉아 검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린 채 표정을 숨기려 애썼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스쳤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판사 은발의 나이든 여성이 자리에 앉으며 방망이를 두드렸다. 리 가족의 양육권 및 이혼 소송 심리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고 홀 전체가 고요해졌다. 김우성이 먼저 일어나 말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는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닌 아동학대와 산업 스파이 행위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증거물을 펼쳤다. 하연의 머리카락이 엉망으로 잘린 사진 지수의 이메일 기록 회사 시스템, 로그, 그리고 강대호와의 만남 사진. 각 증거가 민재의 고통을 상기시켰다. 지수의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지만 김우성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이메일들은 지수 씨가 민재 씨의 경쟁자에게 기밀을 유출한 증거입니다. 또한 하연 양에 대한 학대는 이웃과 선생님의 증언으로 확인됩니다. 홀이 웅성거렸다. 판사가 손을 들어 조용을 요구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박 할머니가 불려 나왔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손을 떨며 말했다. 저는 여러 번 하연이를 봤어요. 추운 밤에 집 밖에 혼자 앉아 울고 있었죠. 지수 씨가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아이가 떨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가족 일이라 생각해 침묵했어요. 이제 후회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죄책감이 다시 솟구쳤다. 다음으로 수진 선생님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연이는 수업 중에 자주 졸았어요. 팔과 다리에 멍이 있었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학교에서 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집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홀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지수는 자리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판사가 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야, 네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니? 하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그녀의 작은 손이 공룡 인형을 꼭 쥐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했다. 저는 지수 엄마가 싫었어요. 엄마가 머리를 자르고 밖에 나가라고 했어요. 추워서 울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빠가 올 때까지 무서웠어요. 홀이 고요해졌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하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수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이가 과장하는 거예요. 난 그냥 교육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판사가 엄하게 말했다. 앉아요, 지수씨. 더 이상 방해하면 퇴장시킬 겁니다. 지수의 변호사가 서둘러 그녀를 진정시켰다. 다음 증인으로 수사관 박은지가 불려 나왔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지수 씨는 강대호 씨와 여러 차례 만나 회사 파일을 넘겼습니다. 이메일과 통화 기록이 이를 증명해요. 이는 산업 스파이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녀의 말은 결정적이었다. 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김우성은 마무리 발언을 했다. 판사님, 하연 양의 안전을 위해 양육권을 민재 씨에게 주시고 지수 씨의 접근을 금지해 주세요. 지수의 변호사는 약하게 반박했다. 제 의뢰인은 실수한 거예요. 아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리며 휴정을 선언했다. 홀 밖에서 민재는 하연을 안았다. 그녀가 속삭였다. 아빠 무서워요. 민재는 말했다. 곧 끝날 거야. 아빠가 지킬게. 박할머니와 수진이 다가와 격려했다. 휴정 후 판사가 돌아왔다. 그녀는 서류를 보며 말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리민재와 김지수의 결혼을 해소합니다. 하연 양의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지수 씨는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산업 스파이 관련은 검찰로 이관합니다. 홀이 소란스러워졌다. 지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불공평해요. 난 복수할 거예요. 그녀의 눈이 증오로 불타올랐다. 경비원이 그녀를 제지했다. 민재는 움직이지 않고 하연을 안았다. 그녀의 몸이 떨렸지만 이제 안도감이 스쳤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다. 심리 종료. 민재와 하연은 홀을 나섰다. 박할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잘 됐어요. 이제 아이가 행복할 거예요. 수진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연아, 학교에서 기다릴게.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희망이 피어났다. 법정 계단을 내려가며 민재는 바람을 느꼈다. 하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가 물었다. 아빠, 이제 안전할까? 민재는 대답했다. 그래,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들은 손을 잡고 서울 거리로 나섰다. 이 승리는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재는 하연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질 것을 다짐했다. 지수의 위협이 남아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테니까. 법정의 문이 닫히며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 하연의 작은 미소가 그 증거였다. 강남의 아침은 밝고 상쾌했다.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서투르게 움직였다. 계란이 살짝 타버렸고 토스트가 너무 바삭했지만 하연이 방에서 나와 테이블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아빠, 이거 다 아빠가 만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머리를 긁으며 웃었다. 응, 배우는 중이야. 같이 먹어보자. 하연은 의자에 앉아 녹색 공룡과 고음 인형을 옆에 놓고 작은 손으로 포크를 집었다. 맛있어요, 아빠. 그녀의 미소가 집안을 밝혀주었다. 오랜만에 들리는 웃음소리가 민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는 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부터 매일 이렇게 시작하자. 아침 식사 후 민재는 하연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교문에서 수진 선생님이 그들을 반겼다. 하연아,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하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아침밥 해줬어요. 수진은 민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잘하셨어요, 아빠. 하연이가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민재는 고마움을 느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녀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서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되죠.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민재는 학교를 떠나며 하연의 작은 등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회사로 가는 길 민재는 창밖으로 한강을 바라보았다. 물결이 반짝이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지수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는 강해졌다. 오후에 민재는 하연을 데리러 학교에 갔다. 그녀는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이거 봐요. 그녀가 내민 종이에는 커다란 집과 나무,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그림을 보았다. 이게 우리 집이야.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랑 나랑 같이 사는 집. 그리고 이건 공룡과 곰이 지켜주는 거예요. 민재의 눈이 촉촉해졌다. 정말 예쁘네.
집에 가서 액자에 넣자. 하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집으로 돌아와 그들은 함께 그림을 액자에 넣었다. 민재는 벽에 걸며 말했다. 이게 우리 집의 첫 번째 장식품이야. 하연은 웃으며 공룡을 안았다. 아빠, 내일은 뭐 할까? 민재는 생각하며 말했다. 공원에 가서 산책할까? 한강변에서 자전거 타는 건 어때? 하연의 눈이 반짝였다. 좋아요. 저녁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 앞에 박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미소 지었다. 하연아, 할머니가 과일 가져왔어. 같이 먹자. 하연은 수줍게 다가가 바구니를 받았다. 감사해요, 할머니. 박 할머니는 민재를 보며 말했다. 아이가 많이 밝아졌네요. 그날 법정에서 본 모습이 아니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증언해 주셔서요. 박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이제부터는 이웃으로서 더 가까이 지내요. 하연이가 외로워하지 않게. 그들은 함께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하연은 웃으며 들었다. 민재는 이 순간이 소중함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자 민재는 하연의 방에서 책을 읽어주었다. 그녀는 곰 인형과 공룡을 안고 눈을 감았다. 아빠 꿈에서 만나요. 그녀의 속삭임이 민재의 심장을 녹였다. 그는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다. 좋은 꿈 꿔, 내 사랑. 문을 닫고 나와 민재는 창가에 서서 한강의 야경을 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다음 날 그들은 한강 공원으로 갔다. 민재는 자전거를 빌려 하연과 함께 탔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아빠 빨리 가요. 하연의 웃음소리가 공원을 메웠다. 민재는 페달을 세게 밟으며 따라갔다. 그들의 웃음이 주변 사람들을 미소짓게 만들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하연은 말했다. 아빠 여기 좋아요.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 안 무서워요.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 테니까.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룡을 흔들었다. 공룡도 지켜줄게요. 그 주말 수진 선생님이 집으로 초대받았다. 그녀는 케이크를 들고 왔다. 하연아, 학교에서 내 그림 봤어. 정말 재능 있어. 하연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선생님, 같이 그릴까요?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민재는 옆에서 지켜보았다. 수진은 말했다. 민재 씨, 하연이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있어요. 민재는 감사했다. 선생님의 도움이 컸어요. 수진은 미소 지었다. 가족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저녁 식사는 그들이 함께 만들었다. 민재의 요리 실력이 조금 나아졌고 하연은 재료를 나르며 도왔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놓이자 하연은 말했다. 이게 우리 가족 식사예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이제부터 매일 이렇게. 날이 지나면서 하연은 더 밝아졌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고 집에서 민재와 게임을 했다. 어느 날 하연은 민재에게 그림을 선물했다. 종이에는 큰 손이 작은 손을 잡은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건 아빠 손이에요. 항상 잡아줄 거예요. 민재는 그녀를 안았다. 고마워, 하연. 너는 내 세상이야. 그 그림을 벽에 걸며 그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한강변을 산책하며 민재와 하연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빠, 나 크면 뭐 할까? 하연의 물음에 민재는 웃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아빠가 응원할게. 하연은 공룡을 흔들며 말했다. 그럼 아빠랑 같이 살 거예요. 영원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영원히.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그들의 약속을 증언했다. 이 새로운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의 그림자는 멀어졌고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하연의 미소가 그 증거였다. 민재는 생각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 한강의 물결처럼 그들의 삶은 부드럽게 흘러갔다.